혹시 그거 알고 계시나요? 사업이 잘 될수록 정책 자금을 꼭 더 받아야 됩니다. 그러니까 이건 한마디로 말해서요. 우리가 결혼 정년기 때 결혼을 해야 되는 것과 비슷한 원리인데요. 왜 그런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제가 이렇게 이런 내용을 배운 것도요. 결국은 기업들을 관리해 드리면서 배우게 된 내용들인데 정말 잘 된 케이스와 잘 안 된 케이스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사실 두 기업은 이미 매출이 떨어지면서 저한테 온 상태여서 사실 대출을 많이 흔히 말해서 정책 자금을 많이 하기가 어려웠습니다. 한 기업은 거의 2, 300대 매출에서 100억 이하로 떨어지면서 저한테 왔었는데 거기는 이제 한마디로 전자 가전제품을 하는 곳이었고 제조하는 곳이었고 그래서 터 관련 IP 담보대출로 3억 그리고 이제 기보에서 3억 그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여차여차 받았었고요. 또 한 기업은 건어물 제조를 하는 곳이었는데 거기도 매출이 거의 10억 가까이 됐다가 이제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와서 이리저리 대출 받긴 했었지만 한 2, 3억대밖에 못 받았던 것 같습니다. 대출을요. 그리고 그 다른 기업들은요. 되게 기업 상태가 좋을 때 저를 만나서 다른 빌더부터 다 해서 그 기업들이 되게 흔히 말해서 누가 봐도 좀 건강한 상태의 기업이 되었죠. 그래서 그 한 의류 제조업이었던 곳은 그 신보에서 5억 그리고 이제 마통으로요. 그리고 이제 중진공에서 3억 그 외에 은행에서도 지금 이제 2억도 추가로 진행 중이어서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 기업이 있고 한 기업은 가구 제조업인데요. 그 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 마통으로 16억 그리고 또 중진공 3억 그렇게 그리고 은행에서 추가로 또 2억 진행이 되었습니다. 그렇게 이런 것처럼 이게 되게 극과 극의 두 가지 사례를 알려드린 거거든요. 그리고 사실 그 기업들은 지금도 제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미리 빌드업을 좋을 때 해놓잖아요. 그런 기업과 아닌 기업의 차이가 너무나 큽니다. 근데 정말 이거를 90%의 대표님들은 다 후회하시거든요. 근데 사업이 어려워지기 전까지는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게 문제라서 오늘은 정말 사업이 어려워지기 전에 꼭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을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내용을 준비했습니다. 그러면 사업이 잘 될 때는 왜 정책 자금을 안 쓰게 될까요? 사실 어떻게 보면은 궁하지 않고 간절하지 않으니까 굳이 뭐 사업이 잘 돼서 돈이 있는데 대출을 왜 하냐, 정책 자금이 왜 필요하냐. 보통 정책 자금을 찾으실 때는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주기 시작할 그리고 우리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 대출을 해보려고 해도 저축은행이나 아니면 뭐 캐피탈이나 그런 쪽으로 너무 안 좋은 쪽의 대출 흔히 말해서 신용이 망가지고 금리가 비싼 대출밖에 없게 되었을 때 그때서야 정책 자금을 찾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벌어집니다. 근데 그분들이 사업이 잘 될 때는요 그냥 돈도 있고 그 은행에서 돈 빌려달라면 빌려주고 또 그리고 또 이런 개념이 없어서 그래요. 여유 자금을 꼭 모아 놓아야 된다. 우리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여유 자금을 갖고 미리 모아 놓고 준비해 놓아야 된다는 개념이 없으니까 사실 여유 자금이 많지 않은데 불구하고 여유 자금을 모을 생각도 안 하시다 보니 정말 나중에 뼈저리게 후회를 하시죠.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책 자금을 결국 힘들 때만 찾게 되시는데 사실 정책 자금은 좋을 때 해야지 좋을 때 해야 되고요. 그리고 그래야지 훨씬 더 유리하고요. 그래야지 대표님이 사업이 어려울 때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. 그러면 사업이 잘 될 때는 어떻게 정책 자금을 마련하면 되냐? 일단 뭐 우리 기업이 갈 수 있는 정책 자금 금융기관들 있잖아요. 뭐 소진공, 중진공, 그러니까 수산공인 정책 자금,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정책 자금, 그리고 신용보증기금, 기술보증기금, 무역보험공사도 있겠죠. 하지만 일단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 기업이 갈 수 있는 정책 자금 기관들을 알아두시고 그래서 만약에 대표님이 현재 사업이 너무 잘 되고 있고 그리고 여유 자금도 어느 정도 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팅을 하고 싶다 싶으시면요. 그럴 때일수록 대표님들께서는 이자 내는 게 정말 싫잖아요. 이자가 되게 쓸데없는 비용처럼 느껴지잖아요.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. 먼저 이자가 가장 저렴한 소진공이나 중진공부터 시작을 하시고요. 그렇게 해서 자금을 확보하시면서 그 다음에는 신보나 기보 그러니까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 통해서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해달라고 하세요. 그러면 이 마이너스 통장 대출은요, 내가 예를 들어서 뭐 5억짜리 내가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어떤 계좌를 받았다. 그러면요, 내가 막 1억을 썼어요. 그러면요, 이익이 생기잖아요. 그럼 곧바로 갚아버리면 또 이자가 안 나가는 거예요. 그래서 이자가 싫으신 분들은 그런 식으로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준비해 놓으시는 게 좋은데, 그럼 왜 굳이 내가 금방 갚을 거를 왜 다시 준비해 놓느냐? 일단 가장 중요한 건요, 사업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. 그리고 내가 항상 그 흔히 말해서 돈을 내가 쓸 수 있는 계좌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천지 차이라서 대표님들이 아예 사업을 안정성 있게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의 둘의 체감은 완전 다르고 대표님들의 마음의 여유에 따라서 그 머리의 명석함 그리고 경영 능력도 달라진다. 그래서 꼭 여유 자금을 그런 식으로 모아 놓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. 아니다. 우리 기업은 그렇게 여유 자금이 이제 어느 정도 제 여유 자금이 너무 없고 매출이 오르는데 불구하고 지금 당장 쓸 돈들이 너무 없다 싶은 대표님들은요 그냥 진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직접 자금 대출이라고 하죠 중진공 그리고 간접 보증서 대출인
기술보증기금, 신용보증기금들을 보통 연초가 제일 좋지만 안 되면 뭐 7월 정도라도 진행을 하셔가지고 다 같이 진행을 하셔야 돼요. 그래서 우리 기업이 할 수 있는 자금 리스트를 어떻게 보면 딱 세팅을 해놓고서 그것들을 다 싹 다 하셔가지고 자금을 많이 확보를 하시면 됩니다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금리가 싫다 아니면 이자가 걱정이다 하시는 대표님들은, 그리고 이제 돈이 어느 정도 있다 싶으면요,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대출부터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간접 대출로 가시고, 그게 아니시라면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꺼번에 다 진행을 하자, 예,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요, 정말 매출이 좋을 때, 그게 꼭 흔히 말해서 결혼 정년기 때 결혼해놓은 것과 비슷한 개념으로요, 매출이 좋을 때, 잘 나갈 때 우리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좋은 양질의 정책자금을 많이 확보해 놓으시고, 그렇게 해서 여유자금과 예비자금을 마련해 놓으셔야지, 우리 사업은 누군가 지탱해 줄 수 있는, 누군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. 그리고 사업에는 보험이 없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대표님들이 그런 것을 미리 정책자금이 보험이라 생각하시고 미리 마련해 놓으셔야 사업하는데 후회가 없으십니다. 정말 이거 후회를 너무 많이 하시고요, 아마 이 내용을 그냥 보내신 분들도 나중엔 그때 그렇게 할 거라면서 후회를 하실 거예요. 이 내용이 대표님들이 나중에 후회 없이 만들어 주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해결사 주팀장이었습니다.